안녕하세요. 해축 뉴스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이제 곧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됩니다. 여름만큼은 활발하지 않더라도 어떤 팀에게는 스쿼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오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각 팀마다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특정 포지션을 강화할 계획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슬롯 감독의 전임자였던 클롭이 고액 연봉자들을 방출하고 미리 선수단 리빌딩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과 현재 팀 상황으로 미드필더부터 살펴보면 리버풀은 한때 6번 포지션 보강이 절실했지만 흐라벤베르가 이번 시즌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황이 다소 여유로워졌습니다. 엔도는 슬롯 감독의 스타일에 완전히 맞지 않지만 흐라벤베르의 활약 덕분에 이 포지션의 영입이 더 이상 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풀백 포지션입니다. 로버트슨의 부진과 주전 경쟁 필요성으로 인해 왼쪽 풀백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름 이적 시장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터백은 코나테의 잦은 부상과 콴사의 불안한 경기력으로 여름 이적 시장의 대체자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영입에 실패했던 수비 맨디는 여름 이적 시장 타겟으로 아직 남아있지만 1월 영입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의 방출 명단입니다. 주요 선수들이 겨울 이적 시장에 방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타일러 모튼에 대해 2천만 파운드의 영입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리버풀의 스쿼드 사정으로 인해 방출 가능성이 낮습니다. 켈러어는 알리송의 부상으로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며 그의 방출은 여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름에 이미 발렌시아로 임대를 간 마마르다슈빌리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마마르다슈빌리는 24살로 알리송의 대체자로 영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버풀은 6번 포지션, 왼쪽 풀백, 센터백 보강이 필요하지만 현재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겨울보다는 여름 이적 시장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큰 움직임을 보일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새롭게 첼시를 인수한 구단주는 주요 영입 활동을 2023년 1월에 시작해 2024년 여름에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었죠. 그렇다면 현재 첼시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이미 19살로 어린 골키퍼인 마이크 펜더스와 계약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골키퍼 보강은 계획이 없습니다. 첼시는 현재 수비진에 대해 특별히 추가 영입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코릴과 포파나 같은 젊은 자원들이 이미 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의 잠재력을 키워가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재 스쿼드와 유망주 개발이 우선 과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 보강은 주요 목표가 아니지만 현재 조니 카르도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보강은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로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즉각적인 추가 영입은 없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첼시의 영입 명단입니다. 최근 첼시는 델랍을 새로운 목표로 고려하고 있으나 입스위치가 강등권에 있는 만큼 시즌 중반에 이 선수를 이적시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임대 영입을 시도했던 오시맨을 다시 영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방출 명단입니다. 벤치렐은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 단 45분 출전했으며 우선 방출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추크 에메카에게는 4천만 파운드 방출 조항이 있으며 적절한 제한이 있을 경우 판매할 예정입니다. 듀스버리올은 여름 이적 시장에 3천만 파운드로 첼시에 합류했지만 EPL에서 한 번도 선발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디사시는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방출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적절한 제한이 들어온다면 이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카사데이는 현재 이탈리아 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방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하비베일은 알 에티파크에서 온 이적 제안을 거절했으나 현재는 영구 이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마토스는 과거 헤타페로 이적이 논의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임대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 기우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출전기회 부족으로 인해 임대를 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마리 캘리먼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회복 중이며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임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워싱턴은 1군 경험을 쌓기 위해 임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고 축구 캐슬다인은 기존 임대팀에서 복귀한 후 새로운 팀으로 재임대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계약으로는 앞서 언급한 마이크 펜더스, 아론 엘세미노, 켄드리 파에스와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특히 안드레이 산토스는 2024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임대를 마치고 25-26 시즌 스쿼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첼시는 제이든 산초에 관련해 현재 메뉴와의 임대 계약에 따라 이적료를 지불하고 완전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첼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조용히 보낼 것으로 보이며 주요 영입보다는 장기적인 리빌딩 계획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1월에 보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12경기 중 단 1승을 기록한 바 있으며 경기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새로운 문제들은 단순히 로드리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맨시티의 스쿼드는 점차 노쇠화하고 있으며 리빌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맨시티의 핵심 자원들의 대부분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특히 주축 선수인 더브라이너, 워커, 귄도아는 전성기를 지난 데다 출전 시간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티의 수비진 또한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일 워커는 1대1 수비에서 밀리는 장면이 늘어났고 안정적이던 그바르디올 역시 최근 실수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과 현재 팀 상황입니다. 센터백과 풀백 보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센터백은 후벤 디아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며 좌우 풀백의 연령대도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드필더는 6번, 8번 포지션 보강이 시급합니다. 특히 현재 로드리의 부재는 팀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공격진에는 창의성을 더해줄 플레이메이커와 백업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현재 케빈 데브라이너 부상과 필포든의 폼 저하로 인해 빅찬스 생성률이 고작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으며 혼란의 백업이 없기 때문에 휴식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현재 특정 선수와 구체적
강제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타깃에 대한 스카우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 2023년에 1250만 파운드로 아르헨티나 공격수 클라우디오 에체베리와 계약했는데 그는 1월에 맨시티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주요 선수를 방출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에데르송, 워커, 더브라이너 등 일부 고참 선수들을 여름 이적 시장에 방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겨울에는 팀 내 선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 가능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에체베리와 같은 신입 선수는 당장 1군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잠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맨시티는 수비, 미드필더, 공격진의 여러 포지션을 보강할 계획이지만 겨울보다는 여름 이적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료 지출을 통해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기보다 이번 시즌을 넘기고 다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스널은 첼시나 리버풀에 비해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스트라이커 보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려면 과도한 금액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최근 제주스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높은 이적료를 들여 영입할 필요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부카요 사카의 부상과 마르티넬리의 부진으로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 중입니다. 미드필더 또한 2025년 여름 조르지뉴와 파티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미드필더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1월 이적 시장에서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수비진의 부상이 지속될 경우 시즌 말까지 뎁스를 안정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루이스 스켈리가 왼쪽 풀백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섣불리 영입에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영입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세스코는 아스널이 장기적인 타깃이며 현재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울버햄튼 마테우스 쿠냐의 이번 시즌 활약이 깊은 인상을 받아 그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버햄튼이 강등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이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울버햄튼이 강등된다면 아스널이 영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출 명단입니다. 아스널은 티어니에 대한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만료됩니다. 1월 이적 시장에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다른 클럽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30세인 트로사르는 지난 여름 알 이티하드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았으나 아스널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트로사르는 적어도 시즌 종료까지 아르테타의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이적 제안이 들어올 경우 이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임대 가능성입니다. 루이스 스켈리와 은화네리는 시즌 중 임대를 떠날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는 아르테타의 중요한 옵션으로 팀에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 카비아는 네덜란드 출신 윙어로 꾸준한 출전을 위해 다른 클럽으로 임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디니 카쿠리는 센터백으로 첫 임대 경험을 쌓기 위해 적합한 클럽을 찾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스널은 1월 이적 시장에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부상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보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를 비롯해 로메로, 반더벤, 히살리송, 오도베르까지 여러 핵심 자원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과 현재 팀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솔랑케, 손흥민, 클루셰프스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히살리송의 부상과 부진으로 스트라이커 백업 자원도 없는 상황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의 부상으로 현재 프레이저 포스터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불안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백업 골키퍼 영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첼시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조니 카르도소는 토트넘 또한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카르도소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만 발효되므로 현재로서는 다른 팀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영입 명단입니다. 토트넘은 솔랑케의 백업 자원과 공격 자원을 충원하고 싶어 하는데요. 현재 레시포드, 그릴리쉬와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레시포드는 27세라는 나이와 5억이 넘는 주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릴리쉬 역시 같은 이유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토트넘은 항상 직전감이 아닌 유망주와 가성비 선수들을 찾기 때문이죠. 골키퍼로는 벌리의 제임스 트래포드가 유망한 홈그라운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영입은 여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출 명단입니다. 히살리송은 5천만 파운드에 영입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부진한 활약과 잦은 부상으로 팀 내 입지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이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길로는 우도기와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최근 출전 기회가 늘어나긴 했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장기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이제 해외 클럽과 자유이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벤 데이비스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으나 구단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1군 스쿼드가 너무 얇기 때문에 후보 선수들의 임대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유망주인 알피 디바인, 애슐리 필립스, 알레오 벨리스, 데인 스칼렛 등이 이미 임대 중이며 이처럼 유망주 육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진행된 작업에는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양민혁이 2024년 1월부터 토트넘에 공식 합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1군보다는 후보 자원 혹은 2군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센터백인 루카 부스코비치는 현재 베스테를로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후 이육 시즌에 토트넘 1군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은 부상 문제로 인해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과 골키퍼 보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토트넘의
최근 영입 정책을 고려할 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아모린 감독의 3백 시스템 도입은 윙백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 윙백 포지션의 옵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말라시아가 18개월의 부상 공백을 마치고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루크쇼 또한 잦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롯이 왼쪽 윙백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고 있지만 달롯에게 적합한 역할은 오른쪽 윙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드필더 강화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선수들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입 명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넨의 왼쪽 윙백인 알폰소 데이비스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여러 팀과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높은 주급을 감안하면 메뉴가 그를 영입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메뉴는 지난 시즌 알바로 페르난데스를 벤피카로 이적시키면서 재영입 옵션을 넣었지만 다시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적료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미 메뉴는 에버튼의 브랜스웨이트를 위해 4,500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잦은 부상과 폼 저하로 인해 브랜스웨이트에 대한 관심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출 명단입니다. 메뉴는 레시포드에 대한 이적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시포드 역시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급 약 5억 원과 3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이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우디 클럽들이 그의 높은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지만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 곳은 아직 없습니다. 맥과이어는 여러 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는 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있으며 메뉴 역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해외 클럽과 자유계약 협상이 성사된다면 메뉴 입장에서는 이 옵션을 발동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타 선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센과 린델로프 또한 6개월 후 계약이 만료됩니다. 안토니 역시 레알 베티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뉴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왼쪽 윙백 보강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기존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젊은 유망주를 확보해서 팀을 재건축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6의 겨울 이적 시장과 현재 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 소식을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